법무법인 민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보증을 서면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살다 보면은 보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법인 대표자라면 법인의 채무를 개인의 자격에서 보증해야 하는 일이 상당히 흔합니다. 보증 채무를 준다는 것은 남의 채무를 내가 대신 갚겠다고 채권자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한번 체결이 되고 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또 내가 부담하게 되는 보증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도장을 찍던 서명을 하던 해야 되겠죠. 오늘은 보증 채무에 관하여 보증의 종류, 단순 보증, 연대 보증, 금보증, 물상 보증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보증인이라면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순 보증이랑 연대 보증의 차이점은 크게 하나입니다. 단순 보증인데 보증인한테 청구가 들어왔다. 단순 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게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고 또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서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연대 보증인에게는 이러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먼저 청구도 하지 않고 연대 보증인에게 돈을 내놔라 이러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거죠. 단순 보증과 연대 보증은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둘 다 특정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금보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자 대여금 상환 채무, 또는 몇 월 며칠자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 대금 채무, 이렇게 특정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된 채무가 변제되면 보증 채무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와 달리 금보증의 피담보 채무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이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라면 어느 시점에 채무가 0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채무까지 보증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이랑 연대 보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상 보증은 앞에 세 가지 보증 채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채무를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채권이나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저당권, 담보신탁, 질권, 양도담보, 이런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한 자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로서는 담보를 실행했는데도 그 담보 가치가 적어서 변제를 다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에게 나머지 채권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과 일반 보증의 채무의 내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1심 재판에서 판사님이 물상보증과 일반 보증을 헷갈려가지고 판결문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했다라고 판시하면서 일반 보증 채무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서 이게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님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보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남을 위해서 보증을 쓰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명하는 이 서류에 있는 보증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서명을 하시거나 날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의 방식인데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계약에만 적용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민법에 들어오면서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고 보증인보호법에 있던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즉 말로 내가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 채무가 유효하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 보증이 일반 보증이 아니라 금보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을 해야 되고, 최고액이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즉 얼마까지, 최대한 얼마까지 보증을 하겠다라는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서 금액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그 금보증이 효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의 경우에는 금보증이 아니더라도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아니면 소멸시효 항변 등 이런 항변권들을 행사를 해서 변제를 거절할 수가 있고, 만일 주채무자가 이런 항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계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계는 당연히 상계의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멸시효 관련해서 알아두실 점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을 해두면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가압류, 압류 등을 걸었다 그러면 보증인에게는 별도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증채무에 대해서 임무점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